저희의 메인 아이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스파워 하면은 딱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희 스파워 하면은 예전에는 여기 보이시는 펫조, 패딩 조끼, 제가 좀 손발이 오그라들게 쓰긴 했는데 국민 펫조라 불리는 저희 스파워 패딩 조끼, 가성비 그때 29,900원에 오리털 패딩 조끼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내놓으면서 완판을 거듭하는 그 매출 신화를 기록했던 그 오리털 패딩 조끼고요. 그리고 기본 맨투맨 뭐 타사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저희가 저렴한 가격에 지금은 좀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원단 이런 부분에서도 좀 보완을 하고 그래서 많이 가격이 올랐지만 처음엔 12,900원에 맨투맨 판매를 하면서 좀 매출 기록도 세우고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가 좀 캐릭터 상품들과 콜라보 진행해서 혹시 그 포켓몬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그 포켓몬 콜라보 상품들을 내놔서 내놓을 때마다 완판 시켰고요. 그리고 마블과 콜라보 진행해서 좀 아크티 혹시 그 어벤져스 영화 많이 보셨나요? 영화관 가면은 한참 저희가 그 아크티 완판되고 했었을 때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벤져스를 보러 가서 영화가 시작되면서 조명이 까맣게 내려앉고 뒤를 돌아보면은 다 가운데 가슴팍에 저렇게 야광이 다 드려져 있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저희가 그 마블과 콜라보해서 저런 형광 아이언맨 아크티를 만들어서 또 흥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또 짱구 파자마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벌써 12차 리오더 생산 중인 상품이고요. 막 여기저기에서 좀 카피 많이 해서 이름도 바꿔서 짱돌 파자마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상품들이 매 해마다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저희를 대표해 줄 수 있는 상품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저희 마케팅 팀 쪽에서 이런 콜라보를 했었을 때 좀 고객들이 많이 반응이 있을 것 같은 상품들을 빠르게 캐치해서 이렇게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브랜드보다는 저희가 성장세가 좀 가파른 편이고요. 이 위에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콜라보 캐릭터 상품들이 있어요. 저기 보시면 미키, 디즈니, 스누피, 심슨, 핑크팬더. 혹시 이 곰 3마리 뭔지 아세요? 올해 짱구 파자마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핫하게 팔았던 상품인데 위베어베어스라고 해서 지금 그 10대들한테 좀 인기 있는 귀여운 곰 3마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콜라보해서 지금도 판매하고 있고요. 스타워즈, 코카콜라, 또 저희가 특이하게 회사와 콜라보를 진행을 했어요. 빙그레라는. 그래서 여름에 반응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메로나 티셔츠, 캔디바 티셔츠, 이런 붕어싸망포 이런 티셔츠들을 좀 내놨었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이제 저희를 올해 먹여 살린 짱구와 작년에 먹여 살린 포켓몬, 마블, 그리고 라인 프렌즈도 있고요. 혹시 어드벤처 타임이라고 아세요? 저도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저희랑 콜라보하기 전까지. 설명만 들었을 때는 10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다. 제가 볼 땐 이 위에 곰 3마리가 더 귀여웠거든요. 이 어드벤처 타임 이 친구들보다. 근데 진짜 10대들한테는 저 핑가메이크의 어드벤처 타임이라는 게 이모티콘 여기저기에서 그 카카오톡 이런 데에서도 이모티콘으로 구매를 해서 살 정도로 되게 영향력 있는 그런 거여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거와 콜라보 진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양한 콜라보도 있고요. 한 가지 이제 곧 1월이잖아요. 이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1월부터는 저희가 또 서울우유랑 콜라보를 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유를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르겠지만
서로랑 콜라보를 해서 또 나올 예정이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기타 SPA 의류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예, 패션 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유니클로인 것 같아요. 유니클로가 오픈 전과 그 런칭 전과 후를 패션 산업에 대해서 크게 양분을 하고 있다고 할 만큼 이 유니클로가 이 SPA 시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 옆에 보이시는 갭이라는 브랜드 혹시 아시나요? 예. 미국에서 만든 브랜드인데 이게 최초의 SPA 브랜드로 나온 브랜드예요. 갭이라고. 근데 저희한테 인식으로는 SPA보다는 그냥 일반 브랜드와 예, 동일하다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직접 만든 유통 과정 없이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최초의 SPA 브랜드가 갭이고요. 그걸 이제 시장성을 확대한 게 이제 유니클로라는 일본계 기업이긴 하지만 그런 마케팅을 가지고 잘 지금은 어느 브랜드도 넘볼 수 없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브랜드고요. 패션 산업에서는 거의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잘하는 해외 브랜드로 이제 좀 컨셉이 명확하고 좀 타겟층이 20대 후반 이상의 고객들한테 좀 포커스를 맞춘 고급화 전략, SPA 브랜드지만 저렴하지 않은 그런 브랜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M도 외국계 기업이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세계적으로는 순위로는 유니클로, 자라, H&M인데 국내에서는 유니클로, 자라, 그다음이 저희 스파오고요. H&M은 좀 시장성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에서는 화려하거나 난해하거나 이런 걸 많이 즐겨 입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맞지 않아서 좀 국내에선 좀 힘든 브랜드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으로는 그 신성통상이라는 회사에서 지오지아, 포레 이런 브랜드가 있는 신성통상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탑10과 또 삼성물산에서 나온 에이세컨즈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잠깐 설명하면서 지나갔는데 올해가 런칭한 지 8주년이에요. 그래서 9년차 브랜드고요. 저희가 런칭할 때는 그래도 최초 국내 SPA 브랜드로 런칭을 해서 벌써 그 8주년까지 달려왔고요. 그 후에 이제 이렇게 후발주자들로 에이세컨즈와 탑10 등이 많이 선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브랜드마다 컨셉도 다르고 나오는 옷들도 다르고 특징들도 다 달라서 각자의 그런 메리트가 있는 브랜드들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런 데에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 매장 진지하게 소개는 아니지만 그냥 220평 정도의 매장이 있고요. 직원들은 한 15명, 영업시간 저희가 그 지방권에서는 좀 핵심 매장이에요. 전라 지역에서는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매장에서 제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간략하게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들려드릴 텐데 경력이 별로 안 돼요. 제가 올해 4년 차예요. 4년? 예, 4년 됐고 이제 4년 차예요. 제가 12월 13일에 입사했는데 그때가 딱 되면 딱 4년이거든요. 일반 회사에서 치면 대리 정도? 제가 좀 기회가 좋아서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게 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 계신 분들보다 더 경력도 없고 인생에 있어서도 제가 조언 드릴 부분도 없고 제가 학생들한테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솔직히 이런 거를 막 말씀드리기가 되게 부끄러워서 이건 되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
입사 후 4년을 세 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즘 흔히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로는 좀 그 라임을 살려서 이렇게 적어봤는데, 제가 처음에 했던 그 비스타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슈퍼스타라는 목표, 그리고 최고가 되겠다는 CDP가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슈퍼스타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어떻게 아세요? 네. 제가 뭐 이거는 저희 학교 얘기라서 그냥 다른 걸로 바꿨는데, 원래는 제가 그 슈퍼스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 졸업할 때 차석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예. 저 프로그램 다 입수하고, 그래서 막 다른 데서 자랑도 하고 막 했는데, 뭔가 여기에는 이 자랑하기 너무 제가 부끄러워서 여기에서 그래서 그냥 빼고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아봐 주셔서 지금은 저는 저 두 번째 항목을 저희가 이제 점장들 중에도 다 같은 점장이 아니고요. 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신입 점장, 그 다음에 중견급 점장, 그 다음에 제가 꿈꾸는 저 슈퍼스타 점장이라고 해서 대형 매장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점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제 목표라서 지금은 이제 저 비더 슈퍼스타를 그런 의미로 지금은 잡아 나가고 있고요. 마지막에 저 비더 베스트는 이거는 꿈이고요. 제 꿈. 모두들 다 꿈이 있잖아요. 실현 가능성이 있든 없든. 예. 베스트 정당은 어디에 있나요? 베스트 점장이라기보다는 전 이 업계의 베스트가 되고 싶어서, 예. 제가 원래 이 세 개를 자기소개 또는 1분 스피치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PPT도 만들어가지고 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저 마지막에 좀 비더 베스트를 업계 최고라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딱 누가 떠오르죠? 예, 빌 게이츠. 애플 하면은 예, 잡스. 막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 회사를 딱 말했을 때 떠오르는 한 사람, 아니면 그 업종을 얘기했었을 때 떠오르는 한 사람. 제가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좀 마음가짐에서 넣었던 거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준비를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중간에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은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니까, 제 말 뚝 끊고 얘기하셔도 되니까. 예. 학과는 의료학과 오신 거예요?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토목환경공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예. 그럼 스펙은 어떻게 쌓아서 의료 브랜드에 입사하게 됐나요? 저는 원래 처음에 이거는 고등학생 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고등학교는 전주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인 그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3학년 때까지도 제가 뭘 해야 될지 몰랐었어요. 그냥 마냥 맨 뒷자리에서 잠만 자고 시험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시험 기간은 일찍 끝났다 놀러 가자 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야자 시간에도 다들 지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PMP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동영상 강의가 아닌 막 영화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맨날 보고, 좀 제가 생각해도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3이 됐는데 이때 시작하려니까 너무 막연한 거예요. 막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저는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앉아서 무언가 집중해서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서 차라리 뛰어나가서 놀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원래 그 스포츠학과 같은 데를 들어갈까라는 좀 고민도 많이 했는데 보시다시피 점수로 맞췄어요. 예, 보시다시피 신체적인 결함이 많아서 체육 쪽은 못했고요. 그래서 아무 목표 없이 수능을 받고 수시를 넣었는데 수시 다 떨어졌어요.
제가 내신도 좋지 못해서 수시 다 떨어지고 수능을 간신히 봤는데 수능도 좋은 성적은 아니어서 거의 점수 맞추기식으로 과도 그냥 친구가 야 너 어디가? 그랬더니 나 토목과. 뭐 하는 데야? 그냥 뭐 만드는 데야. 그래서 아 그래? 나도 가볼까? 야 같이 가자 재밌게 놀자 가서 해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들어갔어요. 토목과를 뭐 하는지도 모르고 토목과 가면 뭐 배우지 이런 것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또 뭐 거기에서 제 또 한 번의 시련이 나오지만 그 전주대 제가 다닐 당시엔 전주대가 되게 낮은 학교였거든요. 학군 자체가. 근데 그 학교를 제가 막 반에서 친구한테 수시로 전주대 쓴 애들 보고 야 그래도 정시로 써서 더 좋은 학교 가야지 왜 벌써 수시로 포기해 이럴 정도로 제가 말했던 학교를 제가 후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명절 때 갔는데 너 어디 학교 갔어? 그럼 말도 못하고 그때는 합격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혼자 쭈구리처럼 구석에 앉아있고 이랬었는데 결국에는 들어가서 이제 제가 그때 좀 철이 많이 든 것 같아요. 대학교 들어가서 토목과 들어가서 그때 든 생각이 내가 그럼 여기에서 이 토목과에서 과탑을 하자라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정신 차리고 공부를 좀 1학년 때부터 고3 때 차리지 못한 정신을 1학년 때 정신 차려서 안 놀고 그때부터 열심히 해서 1학년 때 과탑도 했고요. 올해이불 제 자랑이긴 하지만 올해이불도 맞아서 과탑도 했었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토목 쪽으로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3학년 졸업이 됐는데 제가 또 많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영어도 진짜 못해서 제가 군대 다녀온 2학년 복학하자마자 토익 학원을 끊어서 학교 끝난 후에 항상 토익 학원을 다녔어요. 2년 동안. 1년 동안 시험을 봤는데 다 봤거든요. 모든 시험을. 근데 1년간 학원을 그렇게 다니면서 공부했는데 600점이 안 나왔었어요. 토익이. 그러다가 좀 더 맘 먹고 이제 2년 차까지 공부해서 토익 점수를 거의 한 880까지 끌어올려서 원래 제가 준비했던 데는 공기업이었었어요. 공기업에 토익 점수를 본다고 해서 공기업 준비를 했었고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수자원공사를 들어가고 싶어서 준비를 했었고 또 학점이나 이런 것도 다 맞춰서 1년 조기 졸업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3학년을 마치고 이제 그 졸업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해서 조기 졸업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해서 자격증 준비 중이었거든요. 기사 준비를 하는 중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독서실에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공부가. 아 내가 이럴 거면 고등학교 때 했지. 더 좋은 대학교 갔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독서실에 가만히 앉아서 앞으로 내가 평생 이걸로 밥을 벌어먹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토목과에서 하는 게 도로 만들고 다리 만들고 막 항만 이런 거 만들고 이런 거를 하거든요. 철도 만들고. 근데 저는 다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고요. 항만 이런 게 배를 어디에 선박을 하고 막 이런 게 하나도 궁금하거나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시험을 외워서 그냥 이악 물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독서실에서 생각을 한 게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뭐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학년을 원래 조기 졸업을 하려고 했는데 3학년 마치고 조기 졸업을 안 하고 부전공을 시작했고요. 4학년 때. 그래서 경영 관리를 부전공 시작해서 4학년 때는 토목과 수업 안 듣고 다른 과들 수업이나 교양 수업, 대외 활동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집중을 해서 제가 했던 것들 중에는
일문과들만 가는 단기 어학연수가 있었거든요. 15일. 거기를 제가 쫓아갔어요. 이러도 하나도 못하는데 그때가 방사능이 터져가지고 아무도 안 간다고 해서 자리가 비게 돼서 제가 그냥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막 가서 홈스테이를 하라고 하는데 의사소통도 안 되는데 막 그런 것 좀 겪어보고, 일단 저는 경험을 많이 해보자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서 그런 것도 해보고, 갔다 오니까 이제 좀 생각이 트여서 해외 봉사도 다녀왔고요. 필리핀으로 해외 봉사도 다녀오고, 또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참여해가지고 진행하면서 좀 그러면서 좀 찾았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어우러지는 게 난 되게 재밌다, 좋다. 나 혼자 하기보다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게 너무 재밌다. 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았어요. 좋아하는 것을. 막 그냥 제가 그 전에 좀 패션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공대긴 한데 그래도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말씀드린 유행이 등산복이 유행이었어요. 막 그래서 다들 등산하러 갈 차림으로 학교를 다녔거든요. 공대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저는 구두도 되게 많이 신고 다니고 좀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면서 막 그런 거 찾아보고 구두의 모양, 막 넥타이 매는 거, 소재 이런 거를 누가 막 공부해와 안 해도 그냥 제가 궁금해서 막 찾아보는데 다들 그런 적 많으실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외우려고 안 하고 그냥 기사만 봐도 외워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뭐 지금은 패션 산업과라는 과가 있는데 그런 과에서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긴 뭐지 하고 제가 뭐 도둑 청강도 한번 해보고 그 과 가서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좀 저는 4학년 때 그래서 좀 제가 직업을 찾기 위해 좀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어요. 그러면서 원래는 처음에는 제가 그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상담사나 이런 쪽으로 많이 알아봤거든요. 근데 깊게 알아보니까 좀 대학원도 졸업해야 되고 해외에서 유학도 다녀와야 좀 인정받고 그러다 보면은 제 나이가 30이 넘어갈 것 같고 그러기에는 페이도 너무 낮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으로 선택을 한 게 이제 제가 그래서 이 수업을 들어봤거든요. 비스타라는 수업을 그러면서 이제 그냥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친구들이 먼저 저기에서 폴더라는 슈즈 브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때도 철이 없었죠. 친구들이랑 같이 야 그럼 네가 신발 매장 가가지고 점장해. 내가 우리 매장 가서 점장할게. 그래서 같이 한번 여기 회사에서 이름 좀 날려보자 막 하면서 의기투합해서 들어갔는데 제 친구들은 3개월 만에 다 그만두고 지금 저 혼자만 남아있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학생분들이나 뭐 지금 아직 직업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희가 정의하는 3D 업종은 있어요. 근데 그 3D 업종을 하면서 그냥 내가 만족해하면은 그건 나에게는 좋은 직장인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공무원이시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한테 너 언제까지 할래? 빨리 공무원 준비나 해 이래요. 여담이지만 저희 누나가 7년간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올해 붙었거든요. 나이가 이제 36인데 그러니까 더 이제 부모님 압박이 저한테 더 야 너 언제까지 할 거야? 빨리 공무원 준비나 하라니까 자꾸 저만 보면 이 말씀만 하세요. 네. 저는 말씀드렸듯이 앉아서 공부하는 성격이 못 되거든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공부할 때도 저는 돌아다니면서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책 들고 막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성격이 못 돼서 그래서 지금 제 직업이 저한테 너무 적성에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서비스직이 너무 좋고 그래도 제가 해볼 수 있는 부분도 해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나요?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궁금한 거는 그럼 어떻게 인정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뒤에 준비한 이거는 그냥 저희 채용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인정받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처음에 명동점으로 배치 받았었어요. 제가 12월 23일에 인턴 근무를 시작했는데 명동점에서 그날 기네스 매출을 달성했고요. 그래서 저는 완전 패닉이었고요. 뭐지 여긴? 내가 이런 데서 일해야 되나? 거의 사람에 치여서 제가 여기에서 상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 밀려서 막 입구 쪽으로 나가고 있고 당일날 2억 3천 했거든요. 왜? 뭘 어떻게? 여기선 제가 한 건 없어요. 근데 그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펫조가 엄청 판매가 많이 됐었고요.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그때는 중국인 고객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명동이 좀 중국인 고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죠. 인턴 기간 동안 지방을 내려갈까? 여기에서 일을 할까? 근데 저는 그래도 처음은 저런 대형점에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라서 처음에 근무를 했는데 전 매장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인턴 기간에는 다 모든 업무를 하면서 저희 그때 점장님이 저한테 너는 되게 꼼꼼하다. 창고 정리하면 잘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좀 BR이라고 해서 BR이 창고거든요. 백룸. 백룸 전담 인력이 됐어요. 명동점. 그래서 창고 정리를 제가 8개월간 하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창고 정리만 하다가 내려오게 된 게 좀 좋게 보여서 내려왔는데 그게 저는 창고 정리를 하면서도 남들한테 돋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창고에만 있으면 매장을 못 봐요. 그래서 출근 전에 항상 30분 전에 출근해서 명동점이 3층까지 있거든요. 창고는 지하에 있고 항상 매일매일 라운딩을 돌았어요. 상품이 뭐가 들어왔고 뭐가 어디에 진열돼 있지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일찍 도착할 때는 1시간 전에 도착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브랜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침에 일찍 매장에 오셨는데 저랑 한 4-5번 마주친 것 같았어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너는 뭐 하는 애인데 맨날 이렇게 일찍 와. 그래서 제가 창고 근무를 하는데 매장을 볼 시간이 없어서 출근 전에 그냥 진열이나 이런 거 한번 보려고 한다 라는 말이 좀 계기가 돼서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좋게 좀 평가를 받았었고요. 창고 근무하면서도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저희 강점 꼼꼼함 이걸로 좀 창고 정리도 기존과 좀 다르게 진행을 했고 막 청소까지 제가 막 더 열심히 해서 저는 이때는 지금은 이렇게 미화시키고 있지만 저는 이때는 창고를 빨리 탈출하고 싶어서 내가 그럼 빨리 이렇게 잘 해놓으면은 올려 보내주겠지 해서 막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물류팀에서 외소한 체격으로 근무하면서 좀 얻은 거는 힘도 많이 얻었고요. 많이 힘들었지만 제 이제 강점을 찾을 수 있어서 제가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8개월 만에 제가 스텝으로서 처음으로 부점장으로 여기 STS 오픈하는데 너 전주 출신이지 가볼래? 해가지고 기회가 돼서 바로 그냥 내려가 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내려왔어요. 여기에서도 저는 다들 좀 시선이 그랬어요. 너무 빨리 단 거 아니야, 부점장? 너 창고 정리만 했잖아. 뭐 할 줄 아는 거 없잖아. 그래서 저는 이때 내가 먼저 인정받아야겠구나. 얘 부점장 시켜도 돼. 이런 말을 들어야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점장도 빨리 달았는데 점장도 한번 빨리 달아볼까? 라는 좀 욕심이 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언가 갑지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창고 정리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매장 진열이나 매장 관리 이런 부분을 하나도 몰라서 거의 매일 풀근무를 뛰었고요. 조금 더 매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쉬는 날에는 진열을 제가 못 바꾸니까 대형점들을 항상 돌아다녔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저를 위한 투자긴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누가 시키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필요해서 한 거고 제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었어요. 학교 다닐 때 저는 의욕도 하나도 없고 뭘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없었는데 그냥 다른 매장 가서 보고 와 재밌다. 이렇게도 하네. 좀 이런 거를 많이 느끼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오픈을 할 때는 제가 부점장이었지만 실질적으로 한 건 많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서 목포에 있는 목포 하당점 오픈할 때 제가 한번 오픈 지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오픈 지원도 오픈팀도 한번 맡아서 해보고 하지만 좀 뭐 앞에 예민 보스라고 써놨는데요. 그러면서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직원들한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뭔가 직원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 항상 날카롭게 대답하고 안 돼 있는 게 보이면 좀 날카롭게 피드백하고 그래서 좀 직원들이 저한테 예민 보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같이 일하기 싫은 부점장이었죠. 저는.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기회가 좋아서 이건 진짜 운이 너무 좋아서 그때 객사 점장님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하시게 됐고 그 자리가 비어서 제가 객사점에 부점장을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한 상태에서 1년 3개월 만에 입사한 지 1년 3개월 만에 점장을 달아서 객사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똑같이 얘가 뭔데 벌써 점장이야? 좀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인정받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뭐 뒤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점장이라는 직책은 그 전까지 승급하기 위해서는 그냥 매뉴얼이라고 하는 책을 외워서 시험을 보면 통과를 할 수 있어요. 승급을 할 수 있는데 점장부터는 매장에 대한 매장 관리, 매출 관리, 인력 관리 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가장 퍼센트가 큰 거는 이제 매출이라서 매장을 전년보다는 더 매출이 잘 나오게 성장시켜야 한다. 이게 제 첫 번째 목표였고요. 그리고 점장으로서 준비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빨리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스파오라는 브랜드가 매장이 대형, 중형, 소형 이 세 단계로 나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객사점은 처음에 소형 매장이었었어요. 그래서 막 운영하는 것도 다 달라서 객사점을 갔는데 제가 해야 할 부분은 그거인 것 같았어요. 여기는 옆에 막 베이직하우스, 겐유즈드, 행태 이런 브랜드들도 같이 있는 NC웨이브 안에 있는 브랜드였거든요. 옆에선 다 대면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객들 들어오면 막 가가지고. 근데 여기도 한 60평밖에 안 되는 매장이었는데 그냥 SPA 브랜드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직원들이 응대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갔는데 제가 다른 매장에서 다 응대하는데 같은 고객이 저희 매장을 왔는데 당연히 응대를 받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1대1 대면 판매를 했었어요. SPA 브랜드
좀 맞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이때 또 메르스가 터졌거든요. 좀 시련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메르스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응대 판매를 통해서 저희가 성장을 시켜서 이때부터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장이 리뉴얼 오픈을 하게 돼서 아까 그 어둡고 시커맸던 매장이 이렇게 밝고 예쁘게 변화가 됐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제 포커스는 그러면 나 같은 나를 롤모델로 삼는 사람을 육성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스텝으로 일할 때는 꼼꼼한 게 강점이었는데 점장으로 일할 때는 좀 다르잖아요. 근무 방식이. 그래서 점장으로서의 강점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매출을 내가 더 내봐야겠다. 라는 좀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리뉴얼 오픈 때 이제 다른 매장들 오픈도 했는데 저희가 좀 성공적으로 오픈을 해서 기네스 매출도 세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인정을 받았고요. 리뉴얼 오픈을 해서 그런지 거의 2자릿수 이상의 성장률도 계속 달성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강점을 찾았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궁금한 거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막 찾아보고 했다고 했잖아요. 아니면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외우는 건 좀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싫은 토목도 제가 다 외워서 공식 다 외워가지고 시험 보고 이랬던 부분이 있어서 매장 수치 같은 게 좀 재밌기도 하고 다 머릿속에 다 잘 들어와 있었어요. 뭐가 몇 프로고 뭐가 몇 프로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위에 높으신 분이 왔는데 막 물어보시는데 막힘없이 막 다 얘기를 잘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점장은 수치에 강하다. 수치를 다 잘 깨고 있다라고 좀 그런 평가를 받아서 좀 좋은 평가를 계속 받았고요. 그래서 저도 매장 계속 이동되면서 같은 부분에서만 발전시키지 않고 좀 다른 부분들에서 발전을 시키려고 했던 게 좀 주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다시 제가 부점장으로 오픈했던 매장에 이제 STS 점에 다시 왔는데요. 이 매장은 좀 안정화가 많이 제가 오픈했을 때와는 다르게 안 돼 있어서 좀 안정화를 시켜야겠었고 인원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하는 일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한 명이 좀 제대로 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 점포가 1년에 매출이 30억 정도 하는 매장이거든요. 30억에서 35억. 그 정도면 거의 중소기업 정도의 매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위에 브랜드장님께서 이런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점장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 운영만 해서는 안 된다. 경영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수익 관리도 같이 시켰어요. 니네가 중소기업 하나씩 끌어가는 사람인데 사장이라고 해도 무방한데 매장만 운영하면 되겠냐. 수익 관리도 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저의 지금까지의 포커스는 그 수익 관점에서 근무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러저러한 프로젝트들을 여기에서는 되게 많이 했었어요. 여기에서는 제가 기존에 해봤던 매장이고 다시 그 매장을 점장으로 간 거라서 좀 시도해볼 수 있는 게 많겠다 해서 프로젝트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운일 수도 있지만 올해도 2월 한 달 빼고는 작년에 비해서 다 성장을 시켰거든요. 지금 올해 좀 패션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많이 역성장을 하고 있는데 성장을 시켜서 제가 엊그제 제가 영업회의를 갔다 왔는데 상도 받았고요. 회의를 어떻게 들어요? 저희 뭐 이렇게 승진했을 때
본인의 그 마케팅 노하우가 어떤 건가요? 그래서 뒤에 제가 준비를 했어요. 예, 뭐 이거는 제가 그냥 추천 도서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의 자신의 강점을 5가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뭐 아마 이거는 학생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책 안에 시리얼 코드가 있어서 접속하신 다음에 검색해 보시면은 그 문항들이 있어서 설문을 다 완료하면은 본인 5가지 강점이 그냥 떠요. 예. 인성검사처럼 막 그냥 막 하면 성향 체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이 기업 입사 서류나 이런 부분에 나오는 게 본인의 장단점. 예. 저도 알바 채용을 직접 하거든요. 알바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본인의 장점이 뭐예요? 그러면은 나오는 게 성실해요. 책임감 있어요. 지각 안 해요. 거의 100이면은 90명이 다 이 3가지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모두의 장점인 거잖아요. 예. 나만의 장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단점도 다 비슷하거든요. 단점 같은 장점 막 이런 거 다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뭐 예. 지원서 쓰는데 뾰족한 단점을 또 쓰면 떨어지겠지만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몇 가지였죠? 30가지의 강점이 나오는데요. 이 강점들이 나중에 본인의 이제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5가지가 순서대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분석이고요. 2번째가 체계, 3번째가 최상화, 4번째가 책임, 5번째가 사교성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근무를 하면서도 이런 나한테 이런 강점들이 있지 하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점점 분석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요. 수치 분석에 대한, 뭐 고객 분석에 대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좀 자신감이 많이 생기고요. 뭐 최상화라는 성향 때문에 그런지 뭐 이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남들이 한 거를 만족하지를 못해요. 내가 해야 돼요, 직접. 예. 내가 안 하면 뭔가 불안해요, 막. 예. 그리고 책임감 때문에 막 여기 매장에서 뭐 이건 당연한 거겠죠. 점장이니까 매장에 대한 책임은 모두 다 져야겠지만 누가 오신다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사단장님이 오신다 하면 막 청소부터 막 다 하잖아요. 저희도 브랜드장님이 오신다 하면 막 도색도 하고 다 그러거든요. 예. 근데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냥 한번 혼나고 말까 너무 힘든데 밤새서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책임감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하게 되고요. 다행히 사교성이라는 강점이 있어서 그 부분이 없었으면 아마 인간미 없는 로봇 같은 점장이 됐을 텐데 저런 사교성 때문에 그래도 좀 인간미 있는 점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본인의 장점을 잘 모르겠다. 내가 막 이런 부분 써야 되는 안에서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점장의 과업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제가 점장이잖아요. 근데 점장의 주요 지표는 매장 관리, 매출 관리, 인력 관리, 육성 관리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매장 관리에서는 저 CDS 체크라고 되게 생소하신 단어죠. C는 클린이고요. D는 디스플레이, S는 서비스.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 뭐 진열, 서비스 이런 부분을 직원들의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항목이고요.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매장 진열을 변경하는 부분, 또 PR 관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창고 관리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이제 저희의 그 점장의 매장 관리 과업이고요. 그리고 매출 관리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년보다는 더 잘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또
항상 매장별로 목표 매출들을 다 줘요. 그래서 그 목표 매출 달성하는 부분과 그리고 수익 관리 이런 부분이 이제 점장으로 일을 하면서 매출 관리 영역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인력 관리 부분인데 인력 관리 부분에서 좀 영어로 되어 있는 그 DWS, WWS라는 이상한 단어는 데일리 워크 스케줄이고요. WWS는 위클리 워크 스케줄. 쉽게 말하면은 일간 계획표, 주간 계획표. 예. 뭐 이거는 그냥 직원들 근무 스케줄을 제가 짜주는 부분과 그리고 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예. 직원들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있어야 되고 뭐 그게 나쁜 점장이지만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직원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과 그리고 직원들한테 어느 부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점장 명동에서 점장님이 너는 꼼꼼해, 넌 PR을 맡아 이것처럼 그 해당 인원들을 적재적소에 분배하는 과업 분배 이런 것도 이제 인력 관리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성 관리라고 해서 나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뭐 이 부분은 저보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더 잘 하시겠지만 다른 저한테는 이제 부하 직원들을 케어해주고 육성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점장의 과업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거는 제 KPI라고 하는 핵심 성과지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치로 수치화시켜서 랭킹을 매겨서 점장을 1위부터 꼴등까지 나열을 시켜서 저희가 이제 회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쟁 구도로 그래서 핵심 성과지표에 따라서 뭐 1등하는 점장이 1등 매장을 맡는 게 아니라 잘하는 점장들이 좀 문제 있는 점포로 개선하기 위해서 발령받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거는 이제 점장들의 성향과 강점에 따라서 이제 잘 분배를 해주시지만 이 부분은 저희 승진에 관련된 1등부터 꼴등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CDS는 말씀드렸는데 그 MKT라고 하는 거는 전사적 마케팅이라고 해서 아마 그 SK 브랜드들 많이 가보시면은 혹시 뭐 여기 광주에도 스파오가 충장 NC점에 하나 있고 상무점에 하나 있거든요. 가보시면은 가장 잘 보이는 벽면에 같은 상품들이 걸려 있을 거예요. 위치는 달라도 가장 잘 보이는 그걸 이제 브랜딩을 하는 방법인데요. 어느 매장을 가도 가장 잘 나가는 상품은 가장 잘 보이는 벽면에 있어야 한다. 아니면 그 테이블에 있어야 한다. 이거를 표준화시키는 게 MKT 표준화라고 해서 전사적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예, 이 부분은 뭐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대회비로 이제 보여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에 올려드렸던 부분은 그 제가 경영계획 세운 부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건비 또는 판관비 이런 부분들, 판매비 관리비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관리하거든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해줬는데 지금은 니네가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점장의 과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되게 성경 구절인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그 기독교 기반의 회사라 저런 성경 문구를 되게 인용을 많이 해요. 그 저희의 그 영업 전략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대접받고 싶으면은 남을 똑같이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고객에게 적용을 하면은 고객이 원하는 거를 그대로 매장에서 보여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생각하는 거를 매장에 적용을 시켜라. 그리고
내가 팔고 싶은 걸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이 사고 싶은 걸 팔아야 한다. 좀 이런 관점에서 모든 걸 고객한테 맞춰야 한다. 그리고 내가 틀렸다가 주요 포커스였거든요. 저희의 영업 마케팅이었었어요. 저도 이제 이거를 진행하면서 처음에 뭐야 이게 이랬는데 진행하면 할수록 수치가 너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뒤에 이제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릴 부분이 이제 영업 전략 부분인데요.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되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막 뭐야 이건. 근데 딱 보시면은 시커멓게 엄청 펜으로 많이 칠해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거기가 고객들이 많이 움직이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은 저희가 고객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하는 거를 저기에 놓으면은 매출이 빵 뜨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는 보고용으로 만들어야 돼서 좀 더 어렵게 만든 건데요. 실제로 매장에서 저 A4 용지에 직원 한 명씩 다 고객 쫓아다니면서 막 뒤에 선 다 그렸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런 조사로 막 이렇게 베스트, 워스트 이렇게 찾은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연령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고객 연령별로 어떤 상품들을 많이 구매했는지를 또 파악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게 저희 매장이 위층에 CGV가 있는데 저는 커플 고객들이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저희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방문해 주시는 고객들이 40대 이상 여성이었었어요. 예. 예. 근데 저희는 그냥 구매하시는 고객님들 보고 커플 고객이 많구나. 영화 보러 오는 커플 고객이 많구나 했는데 매장은 40대 이상 고객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죠. 이걸 분석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40대 이상이 원하는 매장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40대 이상 고객들이 본인 옷을 안 사고 남편 옷들을 많이 샀어요. 예. 구매한 상품들을 보면은 다 남성 상품들 또는 자녀 상품들. 예. 그래서 막 진행하면서 뭐지 이거? 우리는 40대 이상 여성 고객한테 맞췄는데 구매하는 상품들은 다르네? 막 좀 이런 것도 많이 느꼈었고요. 뭐 이거는 이제 어느 부분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파악을 했던 프로젝트였고요. 그렇게 이제 1주차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어요. 그리고 2주차에는 그러면 진짜 고객의 생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예. 이 사람들은 진짜 뭘 원하는지, 뭐가 불만인 건지, 뭐를 좋아하는지 물어보기 전엔 모르잖아요. 그냥 제 생각이고 예측이잖아요. 그럼 고객한테서 직접 나오는 게 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소리를 다 취합받았어요. 지금은 좀 아래 내용이 잘렸는데 저희가 한 120개 정도 모았었고요. 그런 거를 이제 토대로 진행을 했었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인당 생산성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직원들을 일을 할까 낭비하고 있는 시간은 없지 않을까 이런 거에서 이제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누는 1단계 고객, 2단계 고객, 3단계 고객이 또 따로 있었어요. 1단계 고객은 저희 매장에 직접 와주시는 고객들을 1단계 고객이라고 했었고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베이직의 트렌드 이렇게 바뀌었지만 처음에 제가 정리했던 고객들은 2단계 고객은 저희 협력사, 박스 날라준 아저씨들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몰 안에 있거든요. 몰 관리자들. 그리고 3단계는 저희 직원들도 고객이잖아요. 한편으로는 저는 직원들이 더 좋은 소문을 내줘야 더 많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런 그 1단계, 2단계, 3단계 고객들에 맞춘 좀 2주차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쓰는 시간에도 낭비되는 시간이 없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좀 저만의 그 스케줄 이런 것도 한번 짜봤었고요. 뭐 이거는 이제 가이드 내려왔던 도구 기준표였고 동행 쇼핑도 해봤었어요. 고객 한 명 대상으로 옆에 붙어서 계속 질문을 하면서 고객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뭐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도 있고요. 뭐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데에서 구매를 많이 하는지 이런 것도 진행해봤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당연히 저희가 1등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사 조사, 뭐 경쟁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부분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경쟁사 조사도 진행하면서 이렇게 경쟁사 BP 사례들, BP라고 하면 그 베스트 사례들, 베스트 사례들을 좀 저희 매장에 적용해보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고용으로 한번 다 정리를 한 내용들인데 저희가 이제 1, 2, 3주차까지 다 진행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진행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했던 뭐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이런 고객조사 때문에 저희 매장에서 좀 크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매출 같은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2월 달에 이걸 진행을 했는데 2월 한 달 제외하고는 매장을 좀 많이 바꿔서 매출이 계속 좋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발견한 거는 40대 이상 여성 고객이 응대받기를 좋아했었고요. 왜냐하면 본인 걸 사지 않으니까. 남편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모르는데 사다 주고 싶으니까. 또는 자녀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모르는데 사다 주고 싶으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였거든요. 저희 직원들은 제가 주는 업무만 하기 바빴고 고객들은 그런 직원들을 찾으러 다녔고 그래서 좀 그런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직원 응대 시스템을 바꿨고요. 그래서 인원 변경과 좀 CS라고 하는 CS라고 하면은 그 서비스업 중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라고 해서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 이런 부분들 체크, 뭐 진행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고객들은 나 남편한테 뭐 사주러 올래, 자녀들한테 뭐 사주러 올래 한 고객들이라서 10대, 20대들은 그냥 한번 불러볼까? 옷 뭐 있나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아니면 약속 있는데 일찍 왔네? 갈 데가 없네? 근데 이런 데는 안 붙잖아요. 막 옆에 편하게 그냥 여기서 시간 좀 때워야지 이런 고객들이 많은데 이 40대 이상 고객들은 살아오는 고객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고객들한테 좀 타겟팅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한 판으로 정리한 건데 여기에서도 제가 이제 고객 조사를 기존에 작년 10월에 한번 했었고 2월에 했는데 데이터가 너무 달랐어요. 10월에 했던 데이터와 2월에 했던 데이터. 그래서 너무 과거 데이터만 제가 보고 너무 이쪽으로만 맞추려고 했어서 수시로 한번 바뀌는 고객한테 물어봐야 된다 해서 패스트 패션이 상품에 적용되는데 고객한테도 그런 좀 저희 빠른 열정을 적용하겠다 막 이런 거였고요. 그리고 뭐 이건 거의 반성문에 가까운 내용인데요. 그냥 너무 익숙했던 것들 원래 이건 A는 A야 B는 B야 이랬던 것들을 왜 A는 A일까 B는 B일까 라는 좀 질문부터 한번 다시 해보려고 이렇게 썼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주셨던
이게 제 영업 전략이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런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고객한테 맞춤형으로 좀 매장을 많이 바꾸고 운영을 했고요. 저희가 원래는 입구에 있는 벽면이 가장 아까 말씀드린 가장 판매가 좋은 상품들을 걸어놨었어요. 근데 이렇게 봤는데 전혀 다른 곳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어서 거기로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이제 매출이 더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저희 CDP, 저희는 제가 들어온 것도 대졸 채용은 아니에요. 고졸 채용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오신 점장님들도 계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초봉이 되게 낮아요. 직접적으로 딱 얼마다 할 수는 없지만 한 2천만 원 초반대. 근데 기회는 많아요. 6개월마다 승급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2년차까지는 6개월마다 승급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래서 점장을 달 때 정도면 아마 일반 신입사원, 보통 회사들 신입사원 연봉 정도는 받으실 수 있고요. 한 2년차 정도까지는. 그리고 2년차 후에는 거의 성과급으로 잘하는 점장들은 좀 더 능력 보상제로 좀 더 빠르게 승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연봉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이것도 좀 아까와 마찬가지로 대회비라 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